안녕하세요, 고독한 항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대한민국 하이엔드 전동 킥보드의 자존심 듀얼트론 시리즈의 듀얼트론 썬더입니다. 듀얼트론 시리즈는 현재 3세대 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미니모터스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1세대부터 꾸준한 개선과 업그레이드로 여타 제품들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듀얼트론 썬더는 11인치 기암급 모델로 작년에 나온 듀얼트론 울트라의 후속작입니다. 듀얼트론 울트라는 휴대성이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던 전동 킥보드 시장에서 휴대성을 포기하는 과감함으로 11인치 열풍을 선도하며 등장하였는데요. 이제는 11인치 기암급 킥보드를 보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첫 11인치 모델이다 보니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도 했었죠. 이러한 듀얼트론 울트라의 후속작으로 나온 3세대 모델 듀얼트론 썬더는 그 스펙만 본다면 울트라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울트라가 실사용되는 1년간 누적된 경험과 사용자의 니즈가 반영된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얼트론 시리즈의 전통적인 패밀리 룩을 바탕으로 한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핸들봉의 LED 조명과 머드가드 디자인 변경입니다. LED 조명은 핸들봉 양옆에 전선 몰딩 형태를 응용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조명을 밝히기 위함 뿐만 아니라 발판에서 계기판 쪽으로 올라오는 전선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마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핸들봉에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달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개인적으로 머드가드 형상이 변경된 부분 덕분에 오프로드카에서 스포츠카의 형상으로 변한 느낌입니다. 스윙함에 장착된 머드가드는 서스펜션 움직임에 따라 모터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뒷 머드가드는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시 직전에 타이어의 규격이 보다 넓어졌는데 이 점의 반영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접이식 핸들바와 폴딩 시에 핸들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고정 장치가 생겼습니다. 폴딩 시 조금은 컴팩트한 보관이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핸들바에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달기는 어렵겠습니다. 핸들바에 지문인식 모듈을 옵션으로 설치 가능하고 자체 개발된 신형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3세대부터는 성능적인 업그레이드보다 이전 버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디자인 부분에 많은 힘을 쏟은 모습입니다.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곳곳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이네요. 바로 전작인 울트라만 하더라도 고속기체에 어울리지 않게 와이어를 이용한 단동식 브레이크를 사용하였기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필수적으로 튜닝을 하던 유압식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유압식 브레이크는 가성비를 앞세운 타 회사 기암급 킥보드들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긴 합니다. 캘리퍼의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캘리퍼의 위치 조정 폭도 많이 줄게 되어 림에 기스가 난다는 컴플레인이 끊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듀얼트론 썬더가 출시되자마자 리뷰 영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리뷰에 필요한 최소한의 테스트 주행과 절반 정도의 촬영이 완료되었을 즈음에 실사용자들의 결함 보고가 이어지면서 듀얼트론 썬더는 갑작스럽게 리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리뷰 영상 제작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지만 이번 영상 제작은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강행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제품 결함과 리콜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브레이크가 유압으로 바뀌면서 캘리퍼가 두꺼워지고 림과의 마찰이 생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압식 브레이크 튜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터와 로터 사이에 와셔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데요. 다음으로 모터선이 모터 축에 감겨서 단선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조사 측에서 모터 교체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고출력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리콜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차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승차감은 뭐 그렇게 푹신한 편은 아니에요. 네. 오토바이도 보면은 뭐 스포츠 바이크가 또 있고 또 뭐 투어러, 네이키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달리기 위한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고 듀얼트론 3세대부터는 튜블리스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튜블리스는 솔직히 제가 처음이에요. 자전거에서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고급 자전거에서도. 근데 제가 튜블리스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근데 좀 장점을 찾아보니까 튜블리스는 튜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자체에 공기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고는 하는데, 장점이 뭐냐면은 더 낮은 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튜브가 더 낮은 압을 쓰게 되면은 튜브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림 같은데 찝히는 거죠. 그러면은 펑크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낮은 압을 못 쓰고 항상 빵빵하게 고압으로 해야 되는데, 튜블리스는 낮은 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압을 사용하면 좀 더 푹신푹신하게 다닐 수 있어서 승차감이 좋다고는 하네요. 근데 뭐 느낄 수 없습니다. 네.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승차감이 좋은지 그러니까 앞 차이로. 내가 이거를 뭐 듀얼트론 2세대를 타다가 3세대를 탔는데 이거는 튜브고 이건 튜블리스네 라고 체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펑크가 났을 때 튜브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용 지렁이, 자동차에 끼운 그 빵꾸 났을 때 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펑크를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아이 무서워. 폴딩은 말이죠. 폴딩 방식은 뭐 기존 방식하고 같은데, 이게 새 거라 그런지 조금 빡빡해서 그 QR 레버를 풀어도 이 잠가주는 장치가 잘 안 벌려지네요. 네. 그래서 조금 폴딩 하려면 일자 드라이브를 갖고 다녀야 되나 따로? 네. 근데 뭐 처음만 그런 거겠죠. 폴딩이 이게 폴딩 락을 걸어주고 평소에는 뭐 이렇게 짐을 걸 수 있는 이런 건데, 폴딩 락을 이걸 후크에다가 걸어요. 근데 후크가 있으면은 발판이 상당히 좁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발이 붙어서. 더군다나 이런 모델은 토크가 센 모델이기 때문에 좀 간섭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 듀얼트론을 오래 이용하신 사용자들이라면 그 후크를 제거하고 다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자. 풀스로틀. 초반 토크가 좋아요. 이게 제가 최고속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80km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0km 때까지는 정말 빨리 올라가고요. 60km를 넘어가게 되면은 서서히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좀 토크가 딸려요. 네. 그래서 뭐 80km 이상도 사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계속 올리다 보면은. 네. 근데 뭐 최고속이라고 하긴 그렇죠. 네. 평지에서 80km까지는 나오는데 지금 영상을 저희 리콜 발표 전에 이제 제가 80km까지 그 최고속을 테스트를 해본 거고, 지금 리콜 이후로는 안 타다가, 리콜 발표 이후로는 안 타다가 전문가의 그 점검 하에 이상이 없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좀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용기가 없어. 80km까지는 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속으로 달리더라도 다른 기체에 비해서 확실히 안정적인 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초보자가 처음 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기체인 것 같아요. 막 무작정 속도를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와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바퀴 특성상 와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앞바퀴가 뜨면서 핸들이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지면을 타고서 좌우로 막 흔들리거든요. 신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댐퍼라는 장치를, 보조 장치를 달기도 하는데, 댐퍼가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댐퍼가 있으면은 핸들을 더 뻑뻑하게 해서 조향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 혹시 핸들 각이 줄 수도 있고, 좋은 댐퍼는 핸들 각이 줄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줄더라도 저속에서 이제 빡빡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그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잖아요. 근데 그 빨리 균형을 위해서 빨리 틀 수가 없는 거죠. 핸들이 뻑뻑해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서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서스에 좀 기술 투자를 좀 했어요. 그 전에 울트라가 뭐 돌서스다 이런 뭐 오명을 안고 있었잖아요. 쿠션 작용을 제대로 못 해준다.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러버 서스 방식인데,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서, 고무가 이제 좀 딱딱하면은 좀 덜 움직이고, 뭐 물랑하면은 더 잘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의 카트리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고무 여기 죄송합니다, 제 발로 여기 여기 이쪽에 러버 카트리지가 들어가는데, 그걸 5단계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주문을 해서 교체할 수 있게, 지점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각도 조절이 돼요. 서스가 만약에 조금 내려앉았을 경우는 또 이렇게 그 단계를 조금 올려가지고 각도를 크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 조절도 되고, 또 바퀴 오씨 빠르네. 레그 와샤라는 게 있는데, 바퀴 축을 고정시켜주는 와샤예요. 레그 와샤를 길이를 좀 긴 걸 쓰고 짧은 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 있는 제품이고요. 울트라의 경우에는 처음 출시됐을 때 오프로드 타이어가 끼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오프로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온로드. 아무래도 해보고 유저들이 아니다 싶은 거는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어차피 돈 주고 교체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근데 이거 진짜 토크가 좋아가지고, 이게 토크가 좋은 모델들은 보통 앞으로 상체를 좀 숙이면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상체를 이제 핸들 바 때문에 더 이상 상체를 숙일 수가 없을 정도까지 숙여야 돼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앞에 무릎을 이런 식으로 아예 봉 밖으로 빼듯이 이렇게 올려 앞으로 빼줘야지 버틸 수 있는 초반 풀스로틀 토크입니다. 안 그러면 윌리 돼버려요, 윌리. 이게 기암급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킥보드 그렇게 빨리 자전거 도로로 달리게 해줘야 되는데 킥보드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서 이게 시민들의 어떤 선입견 같은 거를 세울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저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본인이 이 기왕급이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기왕급이 있으면 지금 보시면은
최초로 ABS를 넣었잖아요. 자동차 뭐 경차에 ABS 안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지금 경량 킥보드에는 ABS가 필요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술 발전이 계속 되다 보면은 나중에 그걸 또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어디야?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니지? 어우 씨. 나중에 그 덕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오우 씨. 무서워. 달려보자. 달려보자. 70도로네. 근데 이거 ABS는 저는 조금 실망했던 게, 보통 오토바이의 ABS는 바퀴 그 디스크 로터 고 이제 그러니까 바퀴 쪽에다가 바퀴 쪽에 이렇게 원형으로 어떤 철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지름을 따라서 네모난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이제 마그네틱 센서가 읽고 있는 거죠.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바퀴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 바퀴가 잠겼다, 안 돌아간다. 바퀴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ABS 시스템 쪽에서 그 유압을 푸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래서 다시 바퀴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다시 잠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잠겼다 풀렸다, 잠겼다 풀렸다, 잠겼다 풀렸다, 잠겼다 풀렸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정한 ABS인데, 이거는 전자 브레이크에 걸어놓은 ABS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 브레이크는 잠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제동거리만 길어지고 있고요. 이게 좀 쓸모가 있으려고 하면은 일단 전제가 이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아서 물리 브레이크 땅까지 사용을 안 한다고 봤을 때, 전자 브레이크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빗길이나 빗길 그 내리막, 뭐 아니면은 오프로드 흙길 이런 데서 전자 브레이크만으로도 이게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지면을 달릴 때 밀린다, 낙이 걸려서 밀릴 정도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끄고 다니다가 굉장히 미끄러운 노면을 다닐 때 브레이크 잡기가 겁나니까, 그럴 때 이 전자 브레이크를 켜놓으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성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ABS가 없어도 전자 브레이크가 워낙, 전자 브레이크 단계는 5단계예요. 근데 5단계가 조금 세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 5단계 켜놓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저는 항상 강하게 4단계 뭐 이렇게 써보니까 좀 저속에서는 전자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5단계에서는 굉장히 저속에서도 작동을 해요. 이거는 듀얼트론 특징인 것 같아요. 진짜 저속에서도 전자 브레이크가 먹는다는 거는 저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은 이제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 따로따로 전자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진짜 짱인데, 이게 전자 브레이크가 마찬가지로 또 이게 세팅에 따라서 슬로우 스타트, 뭐 배터리 세이브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켜고 사용을 하면은 스로틀 감도도 좀 별로 안 좋아지고 데드존도 많이 생기고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풀파워, 네. 저의 리뷰는 항상 풀파워로, 그러면 이제 정말 최고의 스로틀 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게 80km까지 나가는, 시속 80km까지 당길 수 있는 고출력이지만 초저속으로 갈 수 있게, 데드존 없이 초저속으로 갈 수 있게 스로틀을 미세 컨트롤이 가능해요.
제가 느껴본 것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네. 이거 기변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지문인식이 서비스죠. 예. 혜택으로 지문인식을 받았고, 지금은 추가 옵션인데, 지문인식이 진짜 반응이 정말 빨라요. 최대 10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문인식은 더 말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문인식. 그리고 킥스탠드가 이거는 저는 이게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제 킥보드에도, 제 킥보드 무게가 33kg인데 제 킥보드에도 지금 똑같은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 잘 못 느꼈는데, 울트라 타시던 분들께서는 좀 이게 쉽게 휘고 일명 세달이라고, 예, 울트라하고 똑같은 킥스탠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아쉬운 점으로 찝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무게가 무게이니만큼 휘고 꺾이고 부러지고, 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소모품으로 본다면 미리미리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ED, 기본 LED가 정말 멋지게 추가가 됐잖아요. 처음에 저는 그 핸들 이 봉에 달려있는 거 보고서 좀 저거 어떻게 했지? 저걸 팠나? 뭐 이런 생각 다들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전선 몰딩을 응용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선 정리를 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겉으로 선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 안으로 넣는 거죠.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네. 진짜 너무 예쁘게 돼 있고, 하단에 파란색 단색으로 된 모드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리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퀄리티 욕심도 좀 부렸고, 고가이다 보니까 기체 수급하기도 조금 어려운 분이 있었고, 이거는 그 전동 킥보드 사용자 모임 카페 그 불량곰님께서, 네, 저한테 리뷰를 위해서 빌려주신 기체로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양질의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네, 저에게, 네, 제 메일 주소로, 네, 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네, 괜찮은 킥보드가 있는데 리뷰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총평을 하자면 정말 이거는 스포티하고 익스트림한 그런 용도. 그러니까 뭐 타사 기암급 모델을 타봤을 때도 보면은 이제 좀 승차감이 이거보다 훨씬 좋고 그런 모델도 있는데, 그런 거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어떤 크루징을 위한 거고, 이거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간혹 이제 리뷰 같은 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까기 위한 리뷰 뭐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제 리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킥보드는 어디에 쓰면은 괜찮은 킥보드인가, 네, 이런 데 좀 중점을 맞춘 리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다음번에는 또 좀 더 실력을 키워서 더 괜찮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